잠깐만요. 그 통역은 틀렸습니다. 회장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수신상태 양호입니다. 오늘도 수신상태 양호합니다. 계시는 곳까지 잘 들리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답해 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길에서 마주치는 청소부의 얼굴을 자세히 보신 적이 있나요? 무심코 지나치는 그 구분 등 뒤에 국가의 운명을 손에 쥐었던 위대한 과거가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서울 변두리 어느 낡은 빌라의 새벽 4시부터 시작됩니다. 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깊은 잠에 빠진 시간, 한정혜 씨는 눈을 뜹니다. 65의 육체는 정직하죠. 매일 아침 전신을 짓누르는 근육통이 그녀의 기상 알람입니다. 정혜 씨는 습관적으로 머리맡에 둔 무릎 보호대를 집어듭니다. 낡아서 보풀이 일어난 보호대지만 이것 없이는 오늘 하루를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오늘도 시작이네. 잘 버텨주렴. 그녀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하며 싱크대로 향합니다. 퉁퉁 부은 손으로 찬물에 쌀을 씻습니다. 아침 겸 점심으로 먹을 김밥 3줄. 그녀의 하루 식사의 전부입니다. 보온병에 따뜻한 보리차를 담고 가방을 챙기는데 벽장 구석에 놓인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먼지가 쌓였지만 손잡이만큼은 반질반질한 가방. 정혜 씨는 잠시 손을 멈추고 그 가방을 가만히 쓰다듬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30년 인생이 들어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칭송받던 수석 통역사의 자부심. 하지만 지금은 그저 낡은 유물일 뿐이죠. 그녀는 서둘러 외출복 위로 형광색 작업 조끼를 걸칩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지만 정혜 씨는 애써 미소 짓습니다. 이제 여왕은 죽고 청소부가 출근할 시간이니까요. 첫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강남 한복판의 대성물산입니다. 유리창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오른 이곳에서 정혜 씨는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합니다. 지하 4층, 습기 차고 어두운 청소원 휴게실. 화려한 로비의 대리석 바닥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죠.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정희 언니, 오늘도 일찍 왔네. 무릎은 좀 어때? 괜찮아요, 미숙 씨. 이 정도는 훈장이죠. 오전 8시. 대기업 사원들의 출근이 시작됩니다. 정혜 씨는 로비 한 구석에서 빗자루를 듭니다. 구두 굽소리가 경쾌하게 울리는 로비에서 그녀는 투명 인간입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죠. 아니, 오히려 피해갑니다. 청소 카트에서 풍기는 락스 냄새가 불쾌하다는 듯 코를 막는 젊은 사원들도 있습니다. 그때 멀리서 고압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다가오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실세이자 김석훈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전략기획팀장 강민준입니다. 그는 정혜 씨가 닦아놓은 바닥을 구두로 거칠게 밟으며 멈춰 섭니다. 아, 한정혜 씨. 몇 번을 말합니까? 아침 출근 시간에는 이쪽 통로 청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직원들 기분 잡치게 왜 자꾸 눈에 띕니까? 죄송합니다, 팀장님. 어제 비가 와서 흙 자국이 심해 얼른 닦는다는 게 그만. 흙 자국보다 한정혜 씨가 여기 서 있는 게 더 지저분해 보여요. 그리고 그 도시락 가방? 제발 휴게실에 좀 처박아 두세요. 쉰내 풀풀 풍기는 김밥 냄새 때문에 로비 품격 다 떨어지니까. 민주는 정혜 씨의 가방을 구두 끝으로 툭 칩니다. 가방이 쓰러지며 정혜 씨의 소중한 김밥 도시락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집니다. 뚜껑이 열리고 내용물이 쏟아지자 민주는 혐오스럽다는 듯 인상을 씁니다. 주변 직원들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이 먹었으면 곱게 집에 계시지 왜 나와서 민폐입니까? 노인네들은 이래서 문제라니까. 감각도 없고 눈치도 없고
청소 상태 한 번만 더 걸리면 바로 아웃인 줄 아세요. 민준이 멀어지자 정혜 씨는 무릎을 굽혀 바닥에 떨어진 김밥을 하나하나 주워 담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국가 정상들이 모인 회담장에서 어떤 압박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던 훈련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정혜 씨가 스페인어로 말합니다. 정혜 씨의 스페인어 실력은 여전합니다. 순간 지나가던 직원이 멈칫합니다. 방금 청소부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소리가 정말 스페인어였는지 의아해하는 눈치죠. 하지만 정혜 씨는 이내 평소의 무표정으로 돌아와 묵묵히 걸레질을 시작합니다. 오후 2시. 정혜 씨는 대표실 층을 청소하다 우연히 열린 문 사이로 강민준 팀장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8천억 규모의 남미 투자를 결정할 김석훈 회장의 방문을 앞두고 예비 보고를 하는 중이었죠. 그런데 강민준의 통역과 설명이 이상합니다. 정혜 씨의 귀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김석훈 회장이 보낸 사전 서신 내용을 강민준이 자기 입맛대로 왜곡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 회장은 상생과 신뢰를 강조했지만 강민준은 그것을 무조건적인 수익 보장으로 대표에게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위험해. 단순한 오역이 아니야. 의도적인 왜곡이야. 정혜 씨는 마른 침을 삼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15년 전의 뜨거운 피가 다시 끓기 시작합니다. 이 계약이 잘못되면 수천 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지하에서 올라온 락스 냄새 나는 청소부의 말을 말이죠. 퇴근길 정혜 씨는 어두운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15년 전 세계가 주목하던 회담장에서 단아한 정장을 입고 대통령의 곁을 지키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그때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그 오역 스캔들. 사실은 진실을 지키기 위한 그녀의 선택이었음을 세상은 아직 모릅니다. 정혜 씨는 가방 속 낡은 신분증을 꺼내봅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수석 통역사 한정희. 빛바랜 사진 속 젊은 정희가 그녀를 꾸짖는 것 같습니다. 선배님, 진실을 보고도 침묵하실 건가요? 집에 돌아온 정혜 씨에게 아들의 문자가 와 있습니다. 엄마, 제발 부탁인데 회사에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친구들이 엄마 청소하는 거 볼까봐 겁나요. 정혜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오늘따라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번역되지 않은 진실은 결국 비극이 되는 법이지. 이제 그만 침묵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아십니까? 단어 하나를 비틀면 진실은 거짓이 되고 한 사람의 인생은 물론 국가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대성물산의 지하에서 빗자루를 들던 한정혜 씨는 그 위험한 언어의 유의를 목격하게 됩니다. 8천억이라는 거대 자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사기극, 그 서막이 열립니다. 대성물산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남미 유통업계의 대부 김석훈 회장이 전격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8천억 원. 이 계약 한 번이면 회사는 단숨에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지만 실패하면 500명의 직원이 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대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김 회장님은 제가 전담하겠습니다. 마드리드 대학 석사 시절 그쪽 정서와 언어는 이미 마스터했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강민준 팀장의 목소리가 대회의실에 울려 퍼집니다. 화려한 수트와 명품 시계, 그리고 완벽한 학력. 대표를 비롯한 모든 임원이 그를 신뢰의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 시각 회의실 밖 복도에서 유리창을 닦던 정혜 씨의 눈은 그를 향해 차갑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마드리드 대학?
거짓말이야. 저 발음은 결코 현지에서 공부한 사람의 것이 아니야. 겉멋만 든 조악한 억양. 대체 무슨 속셈이지? 김석훈 회장의 입국 전 최종 사전 화상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복도 바닥을 닦는 척하며 회의실 문틈 너머로 흘러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화면 속 노신사 김석훈 회장이 스페인어로 중후하게 말을 시작합니다. 나에게 사업이란 상호 신뢰와 존중의 문제입니다. 나는 단지 수익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순간 정혜 씨의 걸레질이 멈춥니다. 김 회장의 말은 파트너십의 본질과 사람에 대한 예우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역을 맡은 강민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철저한 수익 분배라고요. 투자 대비 확실한 마진이 보장되지 않으면 계약은 없다고 아주 강하게 압박하고 계십니다. 정희 씨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나 오역이 아닙니다. 강민주는 의도적으로 김 회장의 신뢰 경영 철학을 수익지상주의로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김 회장에게 엄청난 수익을 보장하도록 유도하고 그 사이에서 자신의 지분을 챙기려는 사기극이었습니다. 안 돼. 저렇게 통역하면 김 회장은 이 회사를 돈독 오른 장사꾼 집단으로 오해하게 될 거야. 신뢰를 목숨처럼 아끼는 분인데. 회의는 계속됩니다. 김 회장이 다시 입을 엽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 실망감이 섞여 있습니다. 한국이 많이 변했군요. 오직 돈 이야기뿐이네요.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이 건물에서 오직 한 사람, 정희 씨뿐이었습니다. 김 회장의 눈빛이 실망으로 흐려지는 것을 보며 정혜 씨의 가슴은 타들어갑니다. 이대로 두면 계약은 파기되고 회사는 무너집니다. 정혜 씨는 용기를 내어 회의실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습니다. 아, 깜짝이야.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엿듣고 있었어? 팀장님, 방금 통역. 잘못됐습니다. 김 회장님 말씀은 수익이 아니라 신뢰를. 뭐? 지금 청소부 할머니가 내 통역을 지적하는 겁니까? 당신 스페인어가 뭔지는 알아? 아, 아침에 중얼거리던 그 외계어? 어디서 주워들은 몇 마디로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민주는 정혜 씨의 어깨를 밀치며 로비 쪽으로 몰아붙입니다. 주변의 눈동자들이 정혜 씨를 향해 쏟아집니다. 비웃음과 경멸. 청소부가 미쳤나봐라는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한정혜 씨, 주제 파악 좀 하세요. 당신은 그냥 바닥이나 닦으면 되는 사람이야. 어디 감히 이 신성한 회의실 근처에서 얼쩡거려. 한 번만 더 내 눈앞에서 아는 척하면 그땐 해고 정도로 안 끝날 줄 알아. 알겠어? 정혜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서슬 퍼런 위세에 가로막혀 대표의 근처에도 갈 수 없었죠. 무력감. 15년 전 온 세상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질 때 느꼈던 그 지독한 무력감이 다시 그녀를 덮칩니다. 정혜 씨는 퇴근 후 낡은 집 근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손에 쥔 것은 강민준이 던지고 간 쓰레기 봉투에서 몰래 꺼낸 회의 요약본입니다. 그녀는 그 서류를 펴놓고 꼼꼼히 대조해 봅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강민준은 이미 오래전부터 김 회장 측의 문서를 조작해왔고 이제 마지막 한 방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혜 씨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아들이 보낸 부재중 전화 3통. 그리고 이어진 차가운 문자 1통. 엄마, 내일 내 상견례인 거 알죠? 제발 그 손 좀 어떻게 하고 와요. 락스 냄새 안 나게. 그리고 직업 물어보면 그냥 쉬신다고 하세요. 락스 냄새. 그래, 내 몸에선 평생 이 냄새가 지워지지 않겠지. 하지만 정직한 냄새란다, 아들아. 거짓말로 도배된 저 화려한 향수 냄새보다는 훨씬. 정혜 씨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김석훈 회장이 한국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강민주는 그를 완벽한 함정으로 몰아넣을 준비를 끝냈습니다. 정혜 씨는 결심합니다. 청소부의 빗자루로는 저 거대한 사기극을 막을 수 없다면 다른 무기를 들어야겠다고 말이죠. 15년 전 나는 침묵을 선택해서 모든 것을 잃었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라도 나는 입을 열 거야. 정혜 씨는 떨리는 손으로 김석훈 회장에게 보낼 편지를 스페인어로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옛 친구로부터라는 첫 문장을 적는 정혜 씨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정혜 씨의 작은 방에는 밤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한 정혜 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상치 못한 비극이었습니다. 강민준 팀장의 비열한 웃음과 함께 보안 팀원들이 그녀의 사물함을 강제로 뜯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마침 잘 오셨네. 한정혜 씨. 우리 회사 보안 규정이 참 엄격한데. 당신 사물함에서 이런 게 나오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민준의 손에 들린 것은 정혜 씨가 평생 목숨처럼 아껴온 청와대 수석 통역사 신분증이었습니다. 민준은 그것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차갑게 선언합니다. 사칭, 도난 그리고 산업 스파이 혐의. 한정혜 씨 곧 해고할 거야. 바닥에 떨어진 신분증 위로 흙탕물이 튑니다. 정혜 씨의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제 그녀에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예도 직장도 그리고 아들의 존경까지도요. 세상은 때때로 선한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법입니다. 성실함이 무기가 되고 정직함이 약점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절망이라 부르죠. 대성물산의 청소부 한정혜 씨에게 오늘 그 절망의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빗자루를 들었던 그녀의 손이 분노로 떨리고 평생을 지켜온 자부심이 흙탕물 속에 짓밟히는 순간입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지하 청소원 휴게실은 아수라장입니다. 보안 팀원들이 정혜 씨의 사물함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선 강민준 팀장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한 뭉치를 꺼내듭니다. 기밀 서류의 사본. 강민준이 어젯밤 몰래 정혜 씨의 사물함에 넣어둔 가짜 증거입니다. 이것 보세요. 청소부가 왜 전략기획팀 기밀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CCTV 확인 결과 어제 퇴근 시간 이후에 회의실 주위를 서성이는 게 다 찍혔더군요. 한정혜 씨, 당신 산업 스파이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어제 화장실 청소 후에 바로 퇴근했어요. 그 서류는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강민주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작된 CCTV 영상에는 정혜 씨와 비슷한 실루엣의 인물이 회의실 테이블 위 서류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내 게시판에는 정혜 씨의 과거가 폭로되었습니다. 청와대 오역 사건의 주범, 우리 회사 청소부로 잠입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언니. 아니, 정혜 씨. 정말이야? 정체를 숨기고 우리랑 같이 일한 거야? 어제의 동료들이 순식간에 적이 됩니다. 수군거림은 비난이 되고 비난은 혐오로 바뀝니다. 정혜 씨는 해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강민주는 그녀의 말을 가차없이 자릅니다. 내 통역이 틀렸다고 했죠? 그 대가가 이겁니다. 얌전히 바닥이나 닦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야. 경찰 조사받을 준비나 하세요. 회사에서 쫓겨난 정혜 씨를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빗줄기였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만 달랑 든 채 집으로 향했지만 대문 앞에는 그녀의 짐가방이 복도로 내팽개쳐져 있었습니다. 월세 석 달 미납. 집주인은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혜 씨의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아들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전화를 받았지만 들려오는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엄마, 대체 회사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인터넷에 엄마 이름 다 떴어. 내 상견례 날. 꼭 이렇게까지 망쳐야겠어? 나 이제 회사 어떻게 다녀? 제발 부탁이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워. 세상에 나 혼자뿐이라는 공포. 정혜 씨는 빗속에서 비틀거리며 걷습니다. 발길이 닿은 곳은 한강대교였습니다. 거센 강물이 집어삼킬 듯 넘실거립니다. 15년 전 국가를 위해 침묵했던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정혜 씨는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줍니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립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다는 유혹이 그녀를 덮칩니다. 그때 젖은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집니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옵니다. 15년 전 부에노스아이레스. 한 노신사와 악수하던 젊은 시절의 정혜 씨. 바로 김석훈 회장입니다. 사진 뒷면에는 정혜 씨가 김 회장에게 들려주었던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묻히지 않는다. 다만 번역될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아니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내 아들에게 그리고 김 회장님에게 비겁한 엄마로 배신자로 남을 수는 없어. 정혜 씨의 눈빛이 변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비로소 각성합니다. 슬픔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다시 차가운 이성으로 바뀝니다. 그녀는 젖은 몸을 이끌고 작은 모텔로 향합니다. 모텔 주인이 정혜 씨의 젖은 모습을 보고 저렴하게 숙박을 허락했습니다. 그곳에서 밤새도록 강민준의 범죄 정황을 정리하고 김석훈 회장의 과거 연설문들을 복기합니다. 그녀는 이제 청소부가 아닙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전사입니다. 다음 날 새벽, 정혜 씨는 다리미로 옷을 다립니다. 15년 동안 장롱 깊숙이 습기 제거제까지 넣어두며 정성껏 보관해온 남색 정장입니다. 수석 통역사의 상징이었던 그 옷. 낡았지만 기품은 여전합니다. 정혜 씨는 거칠어진 손마디를 보며 입술을 깨뭅니다. 한정희, 너는 오늘 청소부가 아니다. 너는 진실을 전하는 입이고 정의를 세우는 다리다. 잊지 마라, 내가 누구인지. 그녀는 정성스럽게 화장을 합니다. 깊게 패인 주름은 숨길 수 없지만 그 위로 흐르는 위험은 감출 수 없습니다. 구두 굽을 고치고 낡은 통역기 가방을 고쳐맵니다. 마지막으로 흙탕물이 묻었던 청와대 신분증을 깨끗이 닦아 가슴 안쪽에 넣습니다. 대성물산 로비. 어제의 그 초라한 청소부는 없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들어서는 노신사. 직원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길을 터줍니다. 그녀의 몸에선 더 이상 락스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오래된 책 향기와 강인한 의지의 향기가 풍길 뿐입니다. 계약서 날인까지 남은 시간은 단 30분. 강민주는 승리를 확신하며 김석훈 회장을 회의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혜 씨는 엘리베이터 앞에 섭니다. 그녀의 손에는 강민준의 숨통을 조일 마지막 열쇠가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팀원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가로막습니다. 어이, 한씨 아줌마.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와? 거친 손길이 그녀의 어깨를 잡는 순간 정혜 씨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쏘아봅니다. 이 손 놓으세요. 지금 당신들이 맡고 있는 건 일개 청소부가 아니라 이 회사의 파멸을 막을 유일한 사람입니다. 비키세요. 그 압도적인 기세에 보안 요원들이 주춤합니다. 정혜 씨는 그 틈을 타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비치는 정혜 씨의 모습은 마치 왕관을 되찾으러 가는 여왕과도 같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8천억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오가는 회의실, 그 안에는 거짓으로 쌓아 올린 가짜의 성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더 선명하게 빛나는 법이죠. 낡은 청소복을 벗어 던진 여왕,
한정혜 씨가 15년 만에 자신의 진짜 이름을 되찾기 위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회의실의 문이 열리는 순간 가짜들의 세상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대성물산 32층 대회의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강민준 팀장은 김석훈 회장의 옆에 앉아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초조한 듯 펜을 만지작거립니다. 그는 이 계약이 과연 옳은 것인지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었죠. 회장님, 저희 대표님은 오직 수익성만을 고려한 수정안을 준비하셨습니다. 회장님이 원하시던 숫자에 완벽히 부합할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혔던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보안 요원들의 재질을 뿌리치고 한 여인이 걸어 들어옵니다. 남색 정장을 차려입고 헝클어짐 없는 머리칼을 뒤로 넘긴 정희 씨입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나타난 등대와도 같았습니다. 아니, 당신 뭐야? 보안팀. 이 노인네 당장 안 끌어내고 뭐해? 잠깐만요. 그 통역은 틀렸습니다. 회장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흐릅니다. 정혜 씨는 강민준의 비명 섞인 항의를 무시한 채 김석훈 회장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리고 유창하고 기품 있는 스페인어로 말을 시작합니다. 김 회장님, 통역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신뢰라는 단어를 그는 수익으로 바꾸어 전달했습니다. 김석훈 회장의 눈이 크게 떠집니다. 15년 전 자신의 곁에서 가장 정직한 목소리를 들려주었던 그 여인. 주름은 깊어졌지만 그 눈동자에 담긴 진실의 빛만큼은 잊을 수 없었죠. 김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혜 씨를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이 미친 할머니가 어딜 감히. 이 사람 정신병자예요. 청소하다 해고된 주제에 어디서 사기를 쳐. 당장 끌어내. 강민준이 정혜 씨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채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껏 침묵을 지키던 김석훈 회장의 노호가 회의실을 뒤흔듭니다. 놀랍게도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서툰 듯하지만 단호한 한국말이었습니다. 그 손 내리게. 어디라고 감히 이분에게 함부로 대하는가. 김 회장은 떨리는 걸음으로 정혜 씨에게 다가갑니다. 그는 정혜 씨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습니다. 락스 냄새가 밴 그 손이 김 회장에게는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 고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당신인가요? 한정의 수석? 15년 동안 당신을 찾았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내 조카의 음모를 막아주고 대신 누명을 썼던 그분을. 정혜 씨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냅니다. 15년 전 김 회장의 조카가 가짜 계약서로 회사를 가로채려 했던 증거와 당시 정혜 씨가 그 계약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기록들이 담긴 비밀 문서였습니다. 정혜 씨는 그동안 홀로 견뎌온 한을 쏟아내듯 조용히 의졸입니다. 회장님, 저는 단 한 번도 회장님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통역사는 단순히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진심을 지키는 방패여야 하니까요. 15년 전에도 오늘도 저는 그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대표의 지시로 보안팀이 강민준의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합니다. 강민준의 가짜 학력 증명서와 김석훈 회장의 말을 왜곡하기 위해 미리 작성된 가짜 통역 대본이 쏟아져 나옵니다. 강민준은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대표님, 회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회사를 위해서 수익을 더 내려고. 김 회장은 차가운 시선으로 강민준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정혜 씨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세계적인 거물이 낡은 정장을 입은 노인에게 표하는 최상의 예우였습니다. 내가 어리석어 진실을 너무 늦게 보았습니다. 한정혜 씨, 당신은 여전히 나의 위대한 통역사입니다. 이 계약 당신이 다시 통역해 주겠습니까?
당신의 목소리라면 나는 모든 것을 믿고 서명하겠습니다. 정혜 씨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녀의 손이 다시 펜을 잡습니다. 빗자루를 들었던 그 손이 이제 국가와 국가를 잇는 위대한 다리가 됩니다. 정혜 씨의 유창한 통역이 회의실에 울려 퍼질 때마다 엉켰던 계약 조건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지켜보던 대표와 직원들은 전율을 느낍니다. 진짜는 저런 것이구나. 우리가 그동안 누구를 무시했던 것일까? 후회의 눈빛들이 정혜 씨를 향합니다. 8천억 계약서는 그렇게 정혜 씨의 정직한 목소리 위에서 체결되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후 김 회장은 정혜 씨의 손을 잡고 로비로 내려옵니다. 그곳엔 정혜 씨를 비웃던 청소 동료들과 직원들이 굳은 듯 서 있습니다. 김 회장은 모두가 듣도록 크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큰 자산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회사를 구했습니다. 한정혜 씨는 이제 내 개인 고문이자 이 회사의 명예이사로 추대될 것입니다. 누구든 이분에게 무례하게 구는 자는 나와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강민주는 경찰에 연행되어 로비를 지나갑니다. 정혜 씨와 눈이 마주친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정혜 씨는 그런 그를 안쓰러운 듯 바라보다가 다시 앞을 향해 걷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엔 이제 망설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비 끝 멍하니 서 있는 한 남자. 바로 정혜 씨의 아들입니다. 기사를 보고 달려온 아들은 정장을 입은 어머니의 낯선 모습에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정혜 씨는 아들을 향해 팔을 벌립니다. 15년의 한이 녹아내리는 순간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문장에서 마침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장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울한 누명과 가난이라는 쉼표에 갇혀 살았던 한정혜 씨. 그녀가 오늘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문장으로 번역해내려 합니다. 화려한 왕관보다 값진 진실의 무게, 그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화려한 언변으로 세상을 속였던 강민준 팀장과 그의 공모자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가짜 학력 위조, 업무방해, 그리고 산업 스파이 누명 조작까지. 법은 그들의 탐욕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강민준의 뒷모습은 그가 그토록 비하했던 청소부의 뒷모습보다 훨씬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혜 씨는 그 광경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안쓰러움이 먼저였습니다. 진실을 비틀어 얻은 성공이 얼마나 모래성 같은 것인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정혜 씨는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길게 숨을 내뱉습니다. 15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비로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혜 씨는 작고 소박한 한정식 집에 앉아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정혜 씨의 아들 지훈입니다. 성공한 어머니의 소식을 뉴스로 접하고 달려온 아들은 정혜 씨 앞에 서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정혜 씨 앞에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보려고도 하지 않고 락스 냄새 난다고 피하기만 했던 제가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이에요. 죄송합니다, 엄마. 아들의 눈물이 정혜 씨의 거친 손등 위로 떨어집니다. 정혜 씨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지만 부모는 자식의 못난 투정까지도 사랑으로 번역하는 법이죠. 지훈아, 고개 들어라. 엄마는 괜찮아. 내가 부끄러워했던 건 엄마가 아니라 엄마의 낡은 옷이었겠지. 이제 다 괜찮다. 밥 먹자.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먹고 싶다고 했잖니. 모자는 5년 만에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맵고 짠 인생을 함께 버텨온 그들에게 오늘 이 식사는 세상 그 어떤 만찬보다 달콤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문장이 다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혜 씨는 다시 대성물산으로 출근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청소용 카트를 밀지 않습니다. 대성물산의 신임 글로벌 문화 고문으로서의 첫 출근입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길을 터주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를 무시했던 젊은 사원들도 이제는 존경의 눈빛을 보냅니다. 정혜 씨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대표실이 아닌 지하 4층 청소원 휴게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깜짝 놀랄 풍경이 펼쳐집니다. 곰팡내 나던 칙칙한 공간은 사라지고 최신형 에어컨과 안마의자, 그리고 따뜻한 커피 머신이 놓여 있습니다. 정혜 씨가 고문 취임 후 가장 먼저 요청한 복지 개선의 결과였습니다. 언니, 아니 고문님,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언니 덕분에 이제 허리 좀 펴고 쉬겠어요. 미숙 씨, 우리가 닦은 건 바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었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존중받아야 해요. 이제 마음 편히 쉬어요. 정혜 씨는 환하게 웃는 동료들을 보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덜어냅니다. 그녀가 이 빌딩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곳을 바라보던 사람들에게 온기를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젊은 예비 통역사들과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정혜 씨의 첫 강연 날입니다. 강단에 선 정혜 씨는 안경을 고쳤으며 마이크 앞에 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역은 단순히 어언어를 비언어로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말 뒤에 숨은 눈물을 읽어내고 문장 사이에 숨겨진 진심을 찾아내는 마음의 다리입니다. 기술이 화려한 통역사는 귀를 즐겁게 하지만 마음이 담긴 통역사는 영혼을 울립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누군가를 죽이는 칼이 아니라 상처를 어루만지는 손길이 되길 바랍니다.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정혜 씨는 15년 전 잃어버렸던 자신의 자리를 비로소 되찾았습니다. 아니, 그때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해질녘 정혜 씨는 가방을 메고 회사를 나섭니다. 김석훈 회장에게서 온 이메일 알림이 울립니다. 한정혜 고문님, 다음 달 남미 파트너들을 위한 문화특강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벌써 그립군요. 정혜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씁니다. 회사 정문을 나서는 정혜 씨의 뒷모습 위로 황금빛 노을이 내립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일했던 빌딩을 올려다봅니다. 낡은 빗자루를 놓은 그 자리에는 이제 누군가의 인생을 비추는 희망이라는 꽃이 피어났습니다. 인생이라는 문장은 참 길기도 하구나. 이제야 제대로 된 마침표를 찍었어. 그리고 다시 새로운 문장을 써 내려가야지. 65의 나이. 누군가는 저물어가는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정혜 씨에게는 가장 찬란한 황금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오역되어 있다고 느끼시나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반드시 제 주인을 찾아가며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이 가장 아름답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정혜 씨의 당당한 걸음걸이가 도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녀가 남긴 온기는 우리 가슴 속에 나도 할 수 있다는 작은 불씨가 되어 남습니다. 언어의 품격 그리고 인생의 가치를 증명한 한정혜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신 상태 양호합니다. 계신 곳까지 잘 전달되었나요? 잘 전달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 하루를 공유해주세요. 다음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